네, 지금부터는 제가 오프닝에 예고해 드린 대로 채널A가 실시한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한번 보실까요? 네. 수치를 보면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32.9,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20.5,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4.6%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차 범위를 조금 감안을 하면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고요. 박민식 후보는 두 후보와는 좀 오차 범위 밖에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김영우 의원님, 제가 다른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 뒤선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앞선 걸로 나옵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니까 예, 그런 말을 쓰면 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5월 17일부터 19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를 했네요. 조사 일시가. 그거 보면은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은 아마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주식 거래와 관계된 여러 의혹들이 인구의 회자가 됐었단 말이죠. 네. 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까지 초접전 양상으로 나온 수치는 이번에 채널A 조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부산 북갑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양상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후보들이 얘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 목소리 듣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바닥 민심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한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바닥 민심을 확신하고 또 필승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식이. 공소 취소를 가장 앞장서서 싸우면서 막고 있는 사람이 저고, 그리고 그 공소 취소에 대해 탄핵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거, 그게 저입니다. 장동혁 당권파의 표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장동혁 당권파 협공을 받고 있는 한동훈이 이 상황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심 앞에 겸손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들어봤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북갑이 관심지다 보니까 각 언론사들이 광역단체장에 이어서 부산 북갑 여론조사는 꼭 넣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이 결과를 좀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글쎄요, 일단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추세도 중요하고 뭐 그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부산 북갑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론조사들이 기관별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하나하나를 뭐 집착해서 보거나 그거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정우 후보와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간의 어떤 이강 구도로 좀 좁혀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들을 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생각한 것보다 박민식 후보가 지금 조금 힘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사실상 지금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도가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 쪽으로도 좀 더 좀 지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집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초반 예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좀 토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박민식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소구력 있고 그리고 좀 더 유권자들의 마음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하정우 후보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아직 이제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 내보이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비전들을 보여줘 나간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상에서는 뭐 구도상에서는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채널A 여론조사 외에 다른 여론조사도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40.4, 20.9, 32.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장현주 부대변인이 말씀 주신 거 보면 이강 구도는 좀 굳어진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채널A 조사와도 좀 비슷한 구도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민식 후보가 20에서 뭐 21 사이 그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좀 접전을 벌인 양상. 근데 이제 오늘 채널A 조사에 의하면 그 순서도 바뀌었다.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요. 이런 양상의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2강 1중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그런 도식이 이제 각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오늘 채널A 조사에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본다면 그 숫자상으로요.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퍼지겠죠. 어떤 여론조사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기는 것도 나온다. 이제 이런 것들이 북구 선거를 치르는 현지 유권자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뭐 유권자분들이 표현하시는 건 자유지만 저희는 오차 범위 내 접전, 누가 앞선다, 누가 또 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양자 대결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대결, 왜냐하면 단일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 대결 결과도 많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47.2 대 29.6. 만약에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41.8대 40.0%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단일화를 좀 하는 게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김진웅 특보님, 단일화를 못할 것 같다고 민주당은 보시잖아요.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저희 민주당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부산 북구 갑의 어떤 이 삼자 구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야 할 거 없이 사실상의 그 단일화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뭐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부산 북구 갑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이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를 놓고 해석해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한동훈,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의 경쟁력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 쪽으로 조금 우위가 굳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양자 대결로 갔을 때 하정우 후보와 가장 경쟁했을 때 접전을 보일 수 있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다라는 쪽으로 지금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들의 인식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저 상황이 그러면 부산 전체 선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이 그 부산 시장에 나오신 박형준 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박형준 시장에게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선전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가 약간 갈라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산 전체의 유권자들의 민심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산의 전체 유권자들께서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앞으로의 행동 방식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를 두고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박민식 후보는 장도영 대표가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동훈 후보는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확고부동하죠. 북구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심을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 일회용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기회주의적 정치와는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요한다 하더라도 거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후보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가 저한테 뭐 하라 해도 저는 뭐 단일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100% 안 되고 절대 이런 건 정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마음속에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완전히 절대로 100%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민심이 이미 길을 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민심이 길을 내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조금 뒤지는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압박을 많이 받는 걸 보셨을 텐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2개만 봐도 박민식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좀 뒤쳐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민식 후보하고도 정치를 오래 했고 또 한동훈 후보도 잘 알죠. 그 두 후보 발언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정치를 훨씬 오래 한 듯한 그 여유가 보이고 지금 박민식 후보는 오히려 절대로 단일화할 수 없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해도 나는 그 단일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그 정치를 오래 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두 후보가 단일화가 돼야 보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는 거는 정말 산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장동혁 지도부에서 단일화를 좋아하지 않겠죠. 여태까지 흘러오는 거 보면은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박민식 후보를 전폭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소식에도 갔고 그쵸. 바로 옆에서 열리는 경남도지사 후보 개소식에는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 그렇습니다. 가고 경남도지사 그 바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30km 떨어져 있으면은 보통의 경우에 경남도지사 후보 개소식에 가죠. 당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개소식에만 딱 갔단 말이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당 지도부도 뭐 단일화 이거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그 공천 심사 때 면접 질문도 이 박민식 후보한테도 이영풍 후보한테도 단일화 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단일화 할까 봐 오히려 겁을 내는 거죠. 그런 거를 박민식 후보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봐도 거의 없다. 다만 유권자들이 이 내가 보수를 지지하는데 어떤 후보한테 내가 그 표를 주면은 이게 사표가 되겠구나, 예. 아니겠구나 이런 심리가 이제 작용할 그런 지금 시기가 이제 온 거죠. 점점 더 하겠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장관도 지냈고요.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끝까지 완주해서 만약에 3등을 해버릴 경우에는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여러 가지 고려도 좀 속내로는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 검토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이야기들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민식 후보로서는 뭐 현재로서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한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도 곧바로 또 총선이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여기서 단일화를 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뭔가 뭐 사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또 2년 후 총선 과정에서 다시 부산 북갑에서의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고려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완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도 좀 더 탄탄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출마할 때 그 지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섣불리 걷어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게다가 지금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인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인 본인으로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또 지금과 같은 흐름 속에서는 박민식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결단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방선거까지 14일 남았고요. 오늘 자정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부산 북갑의 3명의 후보들은 밤낮 없이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출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 시간대 이렇게 신호체계도 AI로 최적화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시뮬레이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 꼭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돼야만이 분노해요. 뉴스도 안 봐요 우리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근데 포크에 좀 많이 안 읽고 중앙에 가서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해. 옛날에는 포크에서 알아준 사람인데.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그 계속한 이유가 있다. 예, 예. 무조건 운동을 안 넘겨. 밤 새도록 해야 돼. 그러고 있습니다. 전재수가 안 넘겨. 밤 12시까지 쫓아다니고. 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니까 되더라. 예. 제가 그렇게 그래가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뛰면 예. 뭔가는 포가 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본인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하정우 후보는 뭐 정책 공약을 좀 강조하는 영상을 올렸고 두 후보는 지역구 민들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는 걸 올렸는데 한동훈 후보는 전재수 후보가 삼선한 비법에 대해서 전수를 받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뭐 이 어르신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많이 다닐수록 표 찍어준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저 말씀은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재수 의원이 삼선하는 과정을 꼭 인용하지 않더라도 유권자하고 어떤 접촉이 있을 때 그 유권자가 피상적으로 갖고 있던 후보자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가깝게 그 후보자의 진심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아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후보들이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내일이면 시작이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후보들이 시간을 다 쪼개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그럼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이제 소구를 할 거냐. 지금 이제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하정우 후보는 역시나 AI 얘기를 합니다. 네. 교통체증도 AI를 통해서 신호 체계를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박민식 후보는 저 영상을 올린 것이 아마도 본인이 과거에 재선까지 했지만 두 번 낙선하고 다른 곳 갔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감정이 호소하는 아마 그런 영상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민들께서 전재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은 당선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전재수 의원으로 상징되는 그 부지런함,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한동훈 후보에 간다. 이것을 아마 많이 부각하기 위한 그런 영상 올림이라고 보는데 이 후보들이 결론은 중앙에서 보는 것과 달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솔직히 후보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네. 또 지역민들 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의 한 13일 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새 후보의 모습을 더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비가 오는 모양인데 저렇게 우비를 쓰고 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도 올려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 너무 짧게 보여드려서 아쉬우실 텐데요. 이어지는 뉴스A에서 더 자세히 보도할 예정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격전지 결과가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